안녕하세요. 서울 서브컬처 클럽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이션과 게임 문화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깨말못, 애알못이라고 불리우는 동인 파라코와 일부 스트리머들이나 게임 리뷰어들의 파라코 행동이 문화 전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옳고 그른 것의 이야기가 아닌 여러 사건들을 보고 제가 느낀 생각을 말하는 영상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선 동인 파라코라는 명칭에 다소 생소하실 수 있어 설명을 드리자면, 동인 파라코란 주로 동인 문화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금전적 이익을 위해 동인 문화계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말하는 은어입니다. 파라코라는 단어 자체는 원래부터 있는 단어인데요. 재산이나 권력이 있는 집안의 자손 중에서 집안의 재산을 탕진하는 남봉꾼을 파라코라고 부르는데, 비슷하게 문화계를 어지럽히는 남봉꾼인 점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용어는 일본에서는 동인고로라고도 불리우며 동인 문화에서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런 동인 파라코의 주요 행동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코미케와 같은 큰 행사에서 대량 구매한 굿즈나 동인지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 표지는 유명 작가에게 부탁하거나 최대한 화려하게 그리지만 실상 내용은 성의 없게 제작하는 행위, 해당 시즌이나 연도마다 유명한 작품을 이용해 동인지나 굿즈를 만들어내는, 특히 유행하는 작품만을 골라서 만드는 행위, 원작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 없이 2차 창작물만을 소비하거나 원작의 팬을 자처하는 행위, 마지막으로 원작자나 유명 동인에게 자신들의 비공식 해석을 강요하는 일이 있죠. 공식 주제에 뭘 한다고 등의 발언은 이제 유명한 밈이죠. 물론 일본에서 동인은 원래의 뜻처럼 더 이상 동호인의 활동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고, 아예 동인 활동 작가가 되는 사람들이 제법 존재하는 만큼 일본에서의 동인 파라코에는 대부분 우리가 알 법한 유명 작가들이나 인플루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상황이 다른 만큼 우리는 이런 용어를 원작에 대한 애정이었거나 기초적인 지식 없이 유명세만 노리는 크리에이터들에게 파라코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는 동인 문화보다는 게임 문화가 더욱 규모가 있는 만큼 작가뿐만 아니라 스트리머의 파라코에 대해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업계가 망가지는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뜩이나 분기별로 인기 있는 작품이 인터넷의 밈은 물론 모든 지면을 싹쓸이하고 있는 요즘 인터넷 환경에 자신만의 특색을 고민하지 않고 단순히 유행에 따라 그림이나 영상, 굿즈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시장 전체의 창의성을 결여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몇몇 동인 작가들은 유명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복장이나 머리 스타일만 따를 뿐 자신의 그림체로 도장을 찍듯이 찍어내거나 유행하는 스토리라인을 무분별하게 따라가기도 합니다. 물론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유행을 따라가거나 유행만을 섞어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의 시장이 될 수 있겠죠. 실제로 게임, 소설, 만화 이런 작품들 모두 하나의 스토리가 유행하면 비슷한 작품들이 우후죽순 쏟아지곤 합니다. 모든 작가들이 이런 유행에 따르는 건 아니지만 유행에 따르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인 활동을 이어나가는 작가들이나 인디 개발자들은 의욕 저하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돈만 벌기 위해 작품 활동을 하진 않겠지만 경제적인 보상은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고 시장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 창작 시장인데, 독자들의 관심과 경제적인 보상은 남의 스토리나 작품을 따라하는 파라코 작가들에게 주로 가게 되고, 그런 작가들만 창작 시장에 남게 된다면 이 대가는 결국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재미도 없는 콘텐츠와 함께 작품을 선택할 권리조차 빼앗기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지갑을 닫게 되고 작가들에게 경제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창작물도 나오지 않게 되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자신의 꼬리를 삼키는 뱀처럼 우리는 우리가 즐겨야 할 시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스스로 없애고 있는 거죠. 이는 앞으로 말씀드릴 나머지 내용들과도 이어집니다.
품질 하락은 단순히 굿즈의 품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넘쳐나는 플라스틱 굿즈나 인쇄물은 환경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나무야 미안해. 그 외에도 품질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영상물의 질적인 문제도 있죠. 예를 들자면 스트리머가 게임사로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고 편향된 리뷰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런 영상을 본 시청자의 게임 선택에 혼란을 주는 것이나 빠른 조회수 증가와 알고리즘 편승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남이 하는 거 따라해도 개꿀 빨 수 있으니까요. 세 번째 이유는 커뮤니티의 분열과 갈등입니다. 무엇이든 확산되기 쉬운 요즘 인터넷 특성상 일부 동인 파라코의 잘못된 캐릭터 메이킹은 원작 측에서 걷잡을 수 없는 형태로 결과가 나타나곤 합니다. 이 때문에 해당 캐릭터를 좋아하는 팬덤 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잘못된 정보의 확산으로 인해 게임 및 애니메이션 커뮤니티 내부의 분위기를 해칩니다.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사례를 보자면 최근 던전 앤 파이터에서 일어난 밥동던 사건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엄연히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조사나 준비도 되지 않은 건 물론 그를 지적해준 주 타겟층에게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는 게이머들까지 밥동던이 맞냐 아니냐 논란이 생긴 건 물론 조롱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죠. 네 번째 이유는 법적 문제와 윤리적 딜레마입니다. 아무리 팬덤 유지를 위해 그레이존에 위치한 사안이라고는 하나 동인 작가나 스트리머 모두 엄연히 출판사나 애니메이션 제작사, 게임사가 제작한 남의 콘텐츠를 2차 창작하고 있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변에 이런 콘텐츠가 알고리즘을 따라 범람하고 우리는 굉장히 무감각하게 시청하고 있지만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스트리머들이 모여서 폴가이즈 운동회를 하는 것은 문제로 삼지 않지만 롤의 LCK나 축구의 월드컵 등의 큰 대회를 방송할 권리인 방영권은 엄연한 상품입니다. 또한 어떤 게임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해 콘텐츠화 시킨 후 돈을 버는 크리에이터가 있다고 하면 그 발생한 수익을 가져갈 순서는 크리에이터의 레카 콘텐츠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건이 발생한 게임이 먼저일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방송 콘텐츠를 위한 사전 작업을 게임사가 직접 다 해준 셈인데 크리에이터만 남고 게임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한 번쯤 이게 진정으로 건전한 산업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리적 딜레마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게임사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고도 고지하지 않거나 과금액을 전부 돌려받는 형태의 프로모션을 제공받고 게임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들로 인해 아직도 난리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이유는 종합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원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테마는 그 작품의 핵심입니다. 동인 파라코들의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은 이러한 메시지를 변형시키거나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이 단순화되거나 오해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인 파라코는 작품에서 캐릭터만 떼어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릭터와 그 캐릭터의 스토리라인은 특정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관객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데 반해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으로 인해 캐릭터의 성격이 바뀌거나 스토리가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 이는 원작의 풍부한 내용과 깊이를 잃게 만듭니다. 특히 문화적 감수성이 요구되는 경우 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나 인종분쟁 등 특정한 역사적 시점을 가지고 있는 작품일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떠한 심볼이 등장한다고 해서 작품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2차 창작을 통해 원작의 진정한 가치를 가려버리고 결국 게임과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2차 창작물이 오리지널 작품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원작의 수명을 늘려주는 마법과도 같은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창과 방패와도 같은 굴레에 대해 다음 주제로는 2차 창작이 어째서 필요한지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5가지 이유를 통해 돈과 명성만을 쫓는 2차 창작 동인 파라코가 우리들이 사랑하는 덕질에 어떠한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